상생마을의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박형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센터는 현장지원센터의 그 센터는 주민분들의 그 행정적인 필요라든가 심부름이라든가 중간 역할을 하나의 그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오셔서 여러 가지 그 상담하실 거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저희 심부름 할 거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또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조금 있다가 복합 커뮤니센터 건립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안내를 한 1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당선작에 대해서 이치훈 건축사분이 한 30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그 질의 및 응답, 이거에 대해 한 25분 동안 장동민 교수분께서 우리 그 총괄 코디네이터로 진행하시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사 시작이 앞서서 잠시 몇 분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이학재 국회의원님 모셔서 잠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학재입니다. 오늘 복합 커뮤니티 센터 당선작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있는데 오늘 이 귀한 자리를 잘 만들어주신 우리 박형렬 센터장님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당선작을 뽑을 때 혹시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뽑을 때는 선정할 때는 아직 안 들으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주민들이 사용하실 커뮤니티 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당선작대로 그대로 만들어지진 않을 거고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더 이제 최종 그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반영하실 듯 한데 굉장히 이런 좋은 설명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잘 경청하시고 좋은 의견 많이 내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커뮤니티 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17년도 제가 재작년인 것 같은데 이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어요. 그래갖고 인천시에서도 이제 응모를 했던 건데 그때 제가 국토교통위원이라서 인천시 거 특히나 우리 성남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 거 좀 잘 좀 봐주시고 잘 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로비도 좀 하고 그래갖고 국비 대상 사업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좀 뿌듯한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이렇게 오면서 성남 시설 녹지를 쭉 경유해서 왔는데 이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저 시설 녹지만 보면 정말 이게 천지가 개벽했구나 싶잖아요. 거기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뭐 고철에 목재 아적에 쓰레기에 정말 보기조차 좀 힘들고 거기에서 온갖 환경 오염이 많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거기에 굉장히 숲으로 변해갖고 아주 산책하고 운동하기도 좋은 그런 공간으로 변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러면 우리 지역도 지금은 좀 이렇게 살기도 어렵고 불편하고 옛날에 지은 도시들이 다 구도심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조금씩 도로도 정비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설 녹지가 저렇게 변해나가는 것처럼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처음부터 제가 또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큰 관심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시원하게 여름 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주민분들 대표하시는 주민협의체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을 대표해서 김규식 위원장님 잠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 김규식입니다. 이 의원님이 다 설명을 하셔서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오늘 기회를 해서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견이 필요하고 이렇게 좀 많이 모여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이렇게 상상력을 적게 없네요. 우리 이혼분들 나와서 인사 소개할까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부터 잘 나와야 되니까 이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 설명을 듣고 올바른 질의도 하시고 정말 살고 싶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고견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여기 총괄 코디로 계시는 정동민 청원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건축학 박사님이시고요. 잠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총괄 코디네이터 장동민이라고 합니다.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그 명칭이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총괄 코디의 역할은 뭐냐 하면 행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 그리고 또 그 다양한 주민 이런 시각들이 입장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입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공정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타당성 있는 도시생 뉴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지난 4월 18일 날 이 공모 선정작을 이제 뽑았고요. 그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바로 이 장소에서 주민분들을 모시고 약 한 100분, 한 150분 정도에서 한 250여 분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 이학재 위원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커뮤니티 센터는 그야말로 마을 주민 사랑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장소를 그 기능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외관은 어떻게 하고 또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행정에서 관해서 이게 일방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선작이 뽑히기 전까지 충분하게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계획안 속에 그 내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한 것 중에서 최우수한 작품을 뽑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문구로 주신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형태로 이제 만들어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고요. 지난 4월 18일부터 4박 5일 동안에 그 인천 18부 그 상상 플랫폼에서 사실은 이 당선작이 뽑히는 그날 이제 그 도시재생 그 산업 박람회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장소에서 3일 동안의 전시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장소에서 오신 분들은 육안으로만 이제 일단 보셨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작품을 직접 그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을 해서 만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제시된 내용들이 일단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의견이 또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보시고 들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해서 정말 명실공히 이 지역의 명소가 되고 최고의 건축물이 세워져서 이 상생마을 도시생 뉴딜 사업이 이 지역 모두 발전하는 데 큰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의정활동한 서구의 7대 부의장님이신 김용인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경과보고와 복합 커뮤니티센터의 경과보고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 이영석 도시경관과 팀장님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장 이영석입니다. 상생활 보호커뮤니티센터 사업교육 및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도시재생 누릴 사업에 선정된 상생활 도시재생 사업은 2021년까지 총 200억을 투입해서 올해 커뮤니티센터 및 주차장 건립을 착수하고 주거 개선의 집시 사업을 완료하여 또는 창업 창작 공간의 마을 공방 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할 상생활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상남동 랜드마크 및 창의적 예술적 작품성 건립을 위해서 서구 최초 우리나라 저력 젊은 건축 가상 수상자 4팀을 선정해서 지원 공모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이 센터가 원도시 활력의 거점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합공시센터 공간 용도를 정하기 위해서 컨퍼런스 형식의 주민 워크숍을 2차례 개최했고 주민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6만 제곱미터 그면 완충 녹지가 있는데요. 그 녹지 효과를 최대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센터는 지하에 건립하고 주변 약 7만 제곱미터 완충 녹지 조성은 복합공시센터 동시에 설계하여 조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오늘 7월 실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11월에 완료하고 바로 공사 착수하여 2020년 12월에 복합공시센터를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서구 누들 및 원도시 활성화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만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인천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마을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선작에 대해서 이치훈 건축사분께서 설명을 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사무소 SOA라고 하는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치훈 소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생마을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설계 그 공모전에 초대가 돼서 당선작으로 선정돼가지고 이 공간을 조성하는데 사업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준비하시는 과정과 그리고 공모 당선자 선정 이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저희 그 도시재생단 그리고 그 장동민 코디네이터 교수님과 계속해서 의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행정이 도시와 이 도시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이 공간이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열심히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당선작이 선정됐을 당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당선자 도시 상생마을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가는 대지의 위치 그리고 그 주변의 도로,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을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은 그 당선작 선정 당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안을 제출을 하면서 4개의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이 작품의 이름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장동민 교수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하셨지만은 라운드 테이블, 둥근 탁자라는 뜻인데 뭐냐면 그 둥글게 생긴 탁자 주변에 주민분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뭔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장소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름을 4개의 둥근 테이블, 4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조감도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앞쪽에 저 흰색으로 되어 있는 둥그런 테이블 형태의 큰 건축물의 천화가 저렇게
그 마을을 향해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이 시설에 들어가는 세부 용도들은 공모 지침상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이제 의논하셨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침상에는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그 시설물들이 이 건물 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5,4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7,800평 정도 되는 작지 않은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약 120대 정도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을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 구성을 해 있습니다. 그 세부 용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민 커뮤니티 공간, 그 안에는 공동 키친, 그리고 다문화 센터, 그리고 공동 육아방, 그리고 사랑방, 실버 케어 센터,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이게 중심 공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제 카페 파크라고 이름을 붙인 임대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과 그리고 주민협의체 사무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이 시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계 설비 같은 것들이 면적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 계획을 할 때 SK 그 화학단지하고 그 다음에 이 상생마을이 위치해 있는 우리 그 거주지역, 그리고 그 사이에 10차선 도로와 이 완충녹지가 저희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가는 사이트입니다. 이 완충녹지라고 하는 거는 도시계획상에서 이 공업단지와 같은 그 말하자면 산업시설 같은 것이 이런 주거단지랑 만날 때 이 공업단지의 어떤 해로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어오지 않도록 그 도시계획상에서 이제 그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녹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녹지지만 공원하고는 다르게 그냥 조금 약간 버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현장에 지금 공모를 진행할 당시에 이제 현장 그 조사를 갔을 때도 보면은 굉장히 그냥 나대지처럼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해가지고 약 6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 완충 녹지를 지금 이번에 같이 그 좋은 녹지로 지금 바꾸는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가는 이 완충 녹지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공업단지에서 이런 그러니까 공해 요소들을 주거단지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단순히 그런 막아주는 역할이 아니라 주민들의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으로 거듭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잘 아시겠지만은 완충녹지에 접해 있는 이 주거지역 일단이 작은 소규모 필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집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그 완충녹지를 만나게 되고, 완충녹지 건너편에 공업단지가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완충녹지라고 하는 거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이 녹지의 규모가 크고 사람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완충녹지의 특성을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저 네모난 가운데 있는 부분이 저희 필지인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필지에 붙어 있는 빌라입니다. 빌라가 굉장히 작게 보이죠. 그래서 저 기존의 그 주거 필지 안에 있는 건물들의 크기하고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너무 규모가 커서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건물을 좀 이렇게 분절하는 방식으로 기본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안 보여요. 안 보이시나요? 크게 키워주세요. 이게 약간 지금 키울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완충녹지 뒤쪽 도로에서 보면은 요 하얀색 빌라 사이사이로 새로 생기는 그 커뮤니티 센터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완충 녹지와 기존의 완충 녹지와 오른쪽에 이제 그 소규모 그 거주하는 필지 사이에서 이렇게 북쪽 방향,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모습인데, 왼쪽 편에 이제 그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기존의 그 상생마을의 그 거주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으로 도로가 날 예정인데, 복합 커뮤니티 시설 하부에 120대 정도의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차를 위한 진입로, 이런 차원에서 지금 도로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건축물의 형태는 보신 것처럼 마을의 큰 처마,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 옛날에 한옥 같은 것들 보면 이렇게 큰 처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공간이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분들이 여기서 외부 활동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그림보다는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건축 설계를 하면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지를 상상한 상상도 같은 것인데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이고, 저 위쪽에 큰 덩어리로 있는 것이 새로 생겨날 복합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보시면은 나무도 많이 심겨져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이 집에서, 그리고 집하고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공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활동하시는 것들이 이 복합 커뮤니티 시설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들을 좀 해봤고요. 다음. 그리고 결국은 이 복합 커뮤니티 시설 안에 12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 주차장을 이용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주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근할 때 주차장에 가서 그 차를 끌고 일터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퇴근할 때 주차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을 이용하시게 된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이 공간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이 복합 커뮤니티 시설 안에 담겨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근하기 전에 아이를 맡긴다든지,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주차를 하고 나서 여기서 간단한 쇼핑을 하거나 혹은 저녁 끼니를 해결하고 집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가 입체도를 그린 건데요. 이게 실제로는 지하 시설물입니다. 경사져 있는 그 완충 녹지 안에 저희가 이렇게 밀어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앞부분만, 입구 부분만 건축물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보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하 2층인데 저희가 지상 1층으로 느끼는 부분에는 카페파크와 그 다음에 돌봄 테이블, 식사 테이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12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위로 올라오면 간단한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식사 테이블에서 뭔가 이렇게 저녁 끼니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아침 출근하기 전에 식사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공간을 상상해보기 위해서 이제 그 가상의 투시도를 그린 겁니다. 재료랄지, 그 다음에 공간의 상세한 부분들은 실시 설계를 진행하면서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걸 좀 감안하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마을의 처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그 상층부가 이 밑에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이 비어 있어가지고 이런 야외 활동 같은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앞단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완충 녹지에 끼어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사이사이에 그 완충 녹지의 흐름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은 거의 이게 건물인지 아니면은 녹지인지 모르실 정도로 이 녹지로 덮여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런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아랫부분에서 여러 가지 야외 활동들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단면을 잘라본 건데요. 지하 2층에 저렇게 주차장이 들어가 있고 그 위쪽에 높이들이 다양한 공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외부 그 녹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녹지가 들어가 있고 이 왼쪽 편부터 이제 카페 파크, 그러니까 임대 공간으로 사용하실 공간이 계획이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은 이제 어린이와 노인분들 케어하는 공간들 그런 것들이 주요 그 공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이제 뭔가 공유 키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정면에서 보면 이 제 왼쪽 편에 이제 임대 공간의 모습입니다. 다음. 그리고 그 공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바깥쪽으로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운데 부분에 그 어린이와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 돌봄 테이블. 이렇게 계단식 강의실로 구성을 해가지고 날씨가 좋을 때는 바깥쪽에다 스크린 걸어가지고 공동으로 영화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거는 제일 오른쪽에 공간의 높이가 높고 제일 규모가 큰 공간으로 공동 키친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본 모습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이제 저희가 상상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주민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상 같은 것들을 좀 그림으로 만들어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아래 저렇게 요가도 하고 그다음에 장터도 열리고 그런 모습들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개의 테이블인데 제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높이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저희가 이 건물이 들어가는 그 부지 자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녹지의 그 레벨이 이렇게 완만하게 높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도 그 녹지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왼쪽은 좀 낮고 오른쪽은 좀 공간이 높은 그런 그 계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공간이 낮은 데는 상업공간이죠. 카페파크 1, 카페파크 2는 천정고를 한 3m에서 3.6m 정도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어린이들과 노인분들이 이제 케어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곳은 천정고 약 5.4m, 그리고 공유 부엌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천정고 6.6m,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공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치수 같은 것들은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계속 그 적정한 치수들을 찾아서 변경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당연히 이게 지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가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지하 2층에 위치하는 주차장까지도 자연 채광이 들어갈 수 있게 이 천창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하 공간이지만 충분히 밝은 공간으로 조성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재료는 저희가 아주 초기의 기획 설계 단계라고 봤을 때 목재 데크랄지 그리고 석재 포장이랄지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공간들은 여기 학교 앞에 이제 운동장에 있는 우레탄 칩이랄지 이런 그 용도에 맞는 적절한 재료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 다음은 이 전체 완충 녹지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저희 역시 그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고 건축 설계 전문가다 보니까 이 녹지에 관한 부분은 또 계획을 하신 전문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최영준 소장을 모시고 완충 녹지 전반에 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받은 조경설계사무소 DH의 최영준 소장입니다. 네. 예,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많이 이해하고 계실 텐데 저는 조금 더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속해 있는 완충 녹지 그리고 그 좀 더 녹지의 개념에서 여기가 어떤 식의 경관으로 변모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이라고 하시면은 일반 분들께서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모든 천장이 없는 외부 공간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그런 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의도로 이치훈 소장님 팀에서 설계한 이제 건물들이 발전될 때마다 저희하고 협업을 하면서 그럼 그 공간의 외부 공간들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이제 더 여러분들 거주하시는 거주 장소하고 더 관계를 잘 맺게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진행해 왔고요. 그 완충 녹지에 그 위치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4개의 테이블로 되어 있는 건물이 어떻게 조화롭게 녹지와 연결되고 그 녹지로서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고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과 또 그 건물 앞에 있는 공공의 어떤 그 활동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광장부, 공원부들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4개의 건물들이 저렇게 손가락 4개가 이렇게 뻗듯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가락 깍지 끼듯이 상부에 있는 실제로 서편이 되겠는데 거기 녹지가 그 상부에서 내려오고 그 도시의 여러분들의 삶이나 활동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그게 만나는 어떤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외부 공간을 계획했고요. 그래서 완충 녹지다 보니까 충분한 녹지가 필요하고 수목의 밀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들으셨듯이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지하에 위치하고 지면 지상부는 녹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녹지에도 충분한 식생의 환경을 조성해서 많은 큰 교목류부터 작은 관목류, 그 여건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수목을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생육 환경을 잘 마련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네, 다음. 그래서 보시면 이런 전체적인 평면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면서 보셨던 모델은 여러 가지 표현 의도를 위해서 이제 좀 더 통일된 색상을 썼는데 이 평면도를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렇게 살짝 보셔도 녹지가 생각보다 많은데 저희 실제로 최종안은 더 많은 녹지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건물의 위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그 앞쪽 부분에 그 동편이 되겠죠. 밑에 있는 지금 포장면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최대한 많은 수목을 식재하면서 이제 나무 광장식으로 조성을 하고 그렇지만 하부에는 그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잎사귀와 가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나무 기둥이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윗부분이 굉장히 크고 지하구가 크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나무들을 많이 식재해서 하부에서는 여러 휴게 활동과 활동들이 벌어날 수 있으면서도 여기서 녹음을 충분하게 제공하는 완충 녹지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셨듯이 4개의 어떤 핑거가 손가락이 되는 건물들이 점점 커지는데요. 그래서 서쪽 편, 그러니까 남쪽 편이 되죠. 왼쪽 편에 보이시는 건물은 조금 더 지상부에서 연결하기 좋아서 이렇게 직접 올라가는 길도 마련이 되었고 저쪽에서 보시는 상부에 이렇게 보이시는 길은 원래 있는 완충 녹지가 지금 새로 조성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남쪽에 새로 조성돼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된 그쪽에서 쭉 넘어오는 길이 이 구역까지 연장되도록 저희가 계획할 예정이고 위쪽으로 원싱글린공원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길을 통로를 연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상부는 왼쪽에서 직접 올라가는 길 그리고 건물들 사이에 있는 이렇게 다단이 되어 있는 2개의 일종의 이렇게 계단식 광장 그런 2 공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녹지로 연결돼 가지고 쭉 큰 산책도 하실 수 있고 또 다시 내려와서 건물과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식의 통로가 되는 공간들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입체적으로 나무들을 떼보면 저기 상부에 저희가 이제 그 조경 표면이 되는 부분을 떼놓은 건데요. 이렇게 굴곡지게 가는 길이 남측에 있는 성남 완충 녹지부터 원싱글린공까지 연결되는 길이고 그게 뭐 다 아시겠지만 벚꽃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수정으로 꽃을 맺고 그런 식의 그 가로수를 쭉 조성할 예정이고 그 뒤편으로는 좀 더 밀식된 그런 식재 그리고 그 커뮤니티 공간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친숙하고 저희가 직접 보기에 더 좋고 계절감이 더 풍부한 그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조경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일종의 어떤 조경의 팔레트 같은 걸 보시는 분도 있고요. 다음요.
네, 그래서 이게 상부 그 서편에 있는 녹지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어떤 식재 밀도가 서쪽에 있는 완충 녹지부 그쪽에서부터 저리 창대빌라까지 가면서 점점 이제 더 열리고 개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창대빌라 앞쪽에 있는 길가에도 한 2열에서 3열 정도 되는 큰 수목들을 배치해가지고 더 녹음이 무거워지고 그렇지만 밑에 하부 공간에서는 활동이 벌어지게 그런 식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네, 이게 조금 더 멀리 본 모습이고 이제 어떤 그 동선의 큰 연결. 그 다음에 설명해 주셨듯이 창대빌라나 이쪽에 단독 주택 단지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센터들 건물의 어떤 그런 덩어리감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가 되고 골목길도 연장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지하 평면도 주차장 평면도 모습이고 대략 한 150대 내외의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요게 이제 1층 묵에서 저희 그 첨화 밑공간과 실내 공간들의 평면을 보실 수 있고 그 올라가게 되는 조경 그 영역들은 잘려 있는 모습 보이시게 됐고요. 다음에요. 네, 이게 인면도로서 그 창대빌라 쪽에서 바라본 이렇게 올라가는 녹색의 어떤 계단들 그리고 서편에서 바라본 어떤 점차적으로 그 건물들의 층고가 올라가고 그런 흐름을 따라서 원래 지형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건물의 배치와 어떤 볼륨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 이거는 더 길게 자른 평면으로서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역방향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건물, 그 규모 가장 큰 건물을 잘랐을 때 창대빌라에서 주차장과 큰 공유 공간 그리고 완충 녹지의 관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전체 완충 녹지 지금 그 남쪽에 새로 이제 초화원으로 계획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그 보시는 왼쪽 편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이 서쪽에 있는 공장지가 되고요. 그 남쪽에 잘 재조성돼서 저도 오늘 되게 그 자세하게 알겠는데 되게 안 좋은 폐기물도 서 있고 그런 곳이 좋은 주민들 위한 공원으로 변신했는데 그 비슷한 흐름이 이렇게 연장이 돼서 올라오는 지금은 되게 좀 나대지 같은 모습이지만 새로 비슷한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배치된 어떤 완충 녹지를 계획 중이고요. 전체적인 컨셉은 좀 딱 보셔도 하단부하고 우측이 더 진한 녹색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쪽으로 공장부 쪽으로는 더 많이 밀도가 높고 진한 녹지들. 그래서 저희가 뭐 제목을 살짝 붙인 게 뭐 서패 동계입니다. 서쪽을 닫고 동쪽을 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하신 쪽에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을 전체적으로 만들 계획이고 그 위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원싱글린 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체육 시설들이나 그런 프로그램들도 조금 더 최대한 수용을 하고 남쪽에서 있는 어떤 여러 초화류 위주의 그런 식생이 아주 풍부하고 다양하고 여러분들 즐기기 좋은 그런 것들의 흐름이 쭉 넘어오는 그런 것을 그런 식의 방향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바람길 바람길 숲 조성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과도 연관을 지어서 이 되게 선형적인 녹지들이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 바람을 끌어모으고 또 서쪽에서 중국 쪽에서 오는 그런 안 좋은 미세먼지랄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필터하기 좋은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원칙들이나 의도들을 잘 담아서 저희 전체적인 완충 녹지를 계획하는데 참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장동민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질의 및 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뭐든지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건축 부분하고 조경 그 전문가 입장에서 오늘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이 안을 일반인 눈높이에서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도면을 보시는 것도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두 분께서 나름 이 지역을 어떻게 계획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하셨고 또 그런 것들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최우수작으로 이제 선정이 되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설명을 잘해주신 두 분께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어서 이제 당초에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제 형태적으로 이제 바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어떤 활동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워크숍 때 의견 제시됐던 내용들 중에서 뭐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담아낼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건축 공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하고 비교를 한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조리를 해도 그것을 담는 그릇이 그 음식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일단 시각적으로 입맛이 나지 않겠죠. 또 반대로 그릇이 아무리 명품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지는 음식이 맛이 없다면 그것 또한 맛없는 음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경하고 건축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경은 말하자면 저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그 내부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음식물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시공할 때도 충분하게 그 재료라든지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미학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완성될 때까지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이 지역에서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 생각이니까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또 어려운 부분은 왜 어려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주민들이 좀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어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오셔서 뭐 본인이 다 한 거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거짓말이고요. 저 태평 녹지 저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힘들었는지를 좀 주민들이 알으셔야 돼요. 1년에 SK가 인천시에다가 내는 법인세가 거의 3천억 정도 돼요. 그 3천억 정도 되는데 그 세금은 인천시 전체에 다 뿌려지는 건데 우리가 SK 인천 석유화학원에서 피해는 우리가 아주 밀도 높게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주민들이 인천시장 그 당시 유정복 시장님 계실 때 몰려갔습니다. 몰려가서 딱 한 번만 그 3천억에서 다 달라는 거 아니라 딱 한 번만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맨 처음에 해주신다고 그래놓고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마을에서 주민들이 힘들어할 때 지금 게이트 볼장이 아시죠? 게이트 볼장 앞에 목포자원이고 거기가 지금 녹지가 조성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는 내버려두고 우리 그 선출직 공무원들께서 여기는 내버려두고 거기를 먼저 해갖고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순서가 여기가 3번째였어요. 거기가 4번째였고 그래서 왜 순서가 바뀌었냐 그래갖고 그 당시 여기 의원님들한테 제가 막 따졌죠. 그랬더니 인천시 답변이 뭐였냐면은 예산이 없어서 여기는 못했대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불꽃 하염이 나오고 막 그 화학물질 때문에 힘들어할 때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 게이트 볼장 앞쪽에 있는 4번째는 순서를 바꿔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인천시 그 녹지 관계자분들하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럼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으면 4번째는 로또 맞았냐고 해서 그래서 거기를 해줬냐고 난리가 나가가지고 그래도 인천 그 유정복 시장님이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시장님 방 앞에 가서 돗자리 깔고 김치찌개 끓였어요. 묵은지 가져가서 김치찌개 끓이고 막 그래갖고 확보한 공간인데 마치 어느 분이 자기가 다 한 걸로 얘기했는데 그 당시 제가 인천시에서 받은 그 공문은 어떤 거였냐면요. 저희 주민들이 요구한 거는 저쪽에 지금 그 높아지는 그 있을까요? 어떤 걸 요구했냐면은 공장하고 마을하고 가운데 나무로 병풍을 쳐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숨을 좀 쉴 수 있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저기 높이가 어느 정도로 높아지냐는 얘기예요. 저기 높이가. 지금 현재 우리 땅 지형이 이렇게 돼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가고 그러면 평면이 지금 현재하고 같아지는지 그때 저희 인천시에서 녹지하고 저희하고 약속한 거는 거기를 더 높이겠다고 그랬거든요. 높여서 나무가 더 높이 올라가서
지금 굴뚝, 중류탑이나 이런 것이 최대한 마을하고 가려지게끔 그렇게 해준다는 그 공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저기 진입로 있죠. 저 창대빌라 뒤쪽으로 들어오는 그 진입로로 해서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창대빌라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소음하며 120대가 하루 120대가 들락거리는데 차라리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진입로가 맨 처음에 저렇게 나왔지만 중간에 논의 과정에서 이쪽 공원 쪽에 그러니까 그 나무 심어져 있는 나비공원 건너편 쪽에서 하는 주차장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논의가 돼서 아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생각을 하고 이 설계를 뽑는구나 했는데 절로 들어와서 창대빌라 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는 그 방법이 좀 갖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수정을 선택할 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건 싫다고 그랬어요. 이 공기를 걸러주고 소음을 미세먼지를 중국적인 황사도 저희는 원하잖아요. 당장 이 공단하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메타세카예요. 여기에 맞는 우리 동네에 맞는 나무가 자작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그 나무를 심어주기라고 제가 공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도로 부분은 당초에 이제 4월 18일 날 최종 선정됐을 때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이 6월 며칠이죠? 29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에 이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거를 현실적으로 현장도 행정하고 전문가하고 저하고 거기를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다니면서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상과 현실이 있으면 가능하면 이상적으로 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진입도로 부분은 창대 빌라 뒤쪽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뚫히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도면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옛날 도면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입도로 부분은 이제 그렇게 답변 드리고 아니 바뀌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메타세카이어 나무 수정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여기는 완충 녹지라고 하는 하나의 기능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들어가야 되는 두 가지의 그 과제를 안고 출발한 이게 설계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경 계획관님 여기 참석하셨는데 설계를 할 때에 최대한 그 필터 효과가 높은 그런 수종들을 선택을 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건물의 이제 토심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뒷부분하고 앞부분하고가 창대빌라 그 바닥 쪽하고 그 뒤에 봉수대로 그러니까 토심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토심이 아니라 저기 그 복합 커뮤니티센터에 거기 지역은 괜찮은데 보자는 네. 저 셔츠를 해달라고 하는 게 지금보다 더 높이 토목을 해서 그에 나무를 심어줘야 동상하고 마을하고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레벨보다도 더 산처럼 흙을 쌓아서 거기에다가 식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진행해 나갈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를 갖고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장에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토목적으로 그거를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일 가장 궁금한 게 차폐 공간입니다. 차폐 공간인데 당선하신 그 건축사님 고생하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원심터널하고 우리가 성남 완충녹지하고 그거를 기준해서 볼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조성경묘 제일 위에를 올라가면 이 도로가 봉수대로가 생기기 전에 SK 지금 꼭대기 저 벚나무 심어져 있는 꼭대기와 능선이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도로가 나면서 이제 단절이 되면서 지금 그 조서강묘 맨 꼭대기에서 보면 지금 봉수대로하고도
약 한 7, 8m 정도가 차이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의 창대빌라 있는 그 바닥에서 지금 이 도로하고의 부분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4m, 4-5m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4-5m 정도는 40m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보는데, 가장 우려되는 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티 센터를 정말 잘 설계를 했고 잘 됐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너무 치중되다가 보니까 우리 완충록지를 완화할 수 있는, 걸릴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재를 해가지고 지금 최고봉에 있는 그 조서관묘 있는 거기에서도 나무가 식재가 된다 그러면 그 높이까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뭐 또 한 5-6m 이상 또 올라간다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거의 그 굴뚝이 끝자락이나 보일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밑에서 볼 때. 그러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봉소대로하고의 그 선이고 그 선에다가 나무를 식재를 일단 하고 커뮤니티 센터 있는 쪽으로는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계단식 비슷하게 내려오면서 작은 나무들이 식재될 것 같은데 이거는 주민이 정말 이거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 센터의 지붕에 인축권을 받기 위해서, 태양을 받기 위해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공간을 만들다 보니 그 위에 성토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돼 있어요. 한계가 돼 있다 보니까 작은 나무들이나 이런 조경들이 이제 식재될 것 같은데 저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완충녹지하고 주거지역하고 봉소대로를 봤을 때도 1.8km, 180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부족하다고 하냐면 맞지를 않아요. 형평성에. 효성아파트 있는데 원신터널도 훨씬 더 나왔고 또 성남 완충녹지도 훨씬 더 나왔는데 여기만 주거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여기만 지금 줄어든 상태에서 또 줄어가지고 저 정도가 된다라고 그러면 이 차폐 공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녹지, 완충녹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할 것인지 저희는 이 커뮤니티 센터 사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최대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녹지를 충분하게 마련하라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지, 그 커뮤니티 센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커뮤니티 센터를 주민을 위해서 복합적으로 이 지하에 활용하는 거니까 쓸 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완충녹지에 목적을 두고 해야지 커뮤니티 센터에다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거예요.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지금 잠깐만요.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생각해봤던 거를 지금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오늘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뒤에 조경과 뒤에 이제 이렇게 조성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훌륭하고 지금 이 지역에 비해서 이 커뮤니티 센터가 너무 진짜 훌륭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건 정말 가슴 벅찬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뒤쪽에 앞으로 이제 노후된 이런 주택들이 집에 있는 이 뒤쪽으로 커뮤니티 센터가 생기고 그 공원이 이렇게 조성되고 완충녹지 이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한테 좋다고 아무리 말을 하지만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에는 정말 이게 너무 어우러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시재생 관련한 그 센터가 있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창대빌라 이렇게 쭉 끝까지 보면은 이제 커뮤니티 센터 그 뒤쪽으로 있잖아요. 뒤쪽으로 있는데 이 앞에 노후된 이 집들을 두고 뒤를 아무리 잘 조성하고 또 거기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너무나 비용이나 이렇게 투입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비용 면에서도. 예,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공간 그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 도시재생보다도 그 뒤쪽에만 지오체가 진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앞에 사는 우리들이 이 지역에 이런 부분들 노후된 이런 집들을 갖다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좀 이렇게 생각을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도시재생대학계를 가서 이제 기초반에 이렇게 강의를 들어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가로주택 정비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그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자금 투입에 있어서 허그 자금이라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이런 단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재생대학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재생을 하고 싶어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비용이 이제 어떻게 해서 투입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뒤에 커뮤니티 센터와 주변에 조성되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또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허그자금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허그자금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허그자금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자금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쓰여질 때에 더 극대화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로 질문을 주신 걸로 제가 좀 그 정리를 이해를 하면 마지막 분 말씀하신 거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있어서 커뮤니티 센터도 좋은데 전체적인 이 상생마을 내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과연 커뮤니티 센터를 포함을 해서 주변 지역도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뭐 허브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련된 얘기도 지금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하고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그것도 답변을 드리고 또 한 분 저기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커뮤니티 센터 좋은데 그 장소에 우리는 다 필요 없고 거기다가 완충 녹지니까 완충 녹지는 완충 녹지답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먼저 분 말씀을 좀 답변을 드리면 처음에 이 공모를 할 때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큰 딜레마였습니다. 과연 완충 녹지 속에다가 이러한 토목 구조물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완충 녹지의 본래의 기능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그런 계획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 공모를 저희가 일반 공모로 하지 않고 지명 공모로 한 이유도 이 과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과제였었어요. 하나를 쫓아가자니 하나가 망가지고 이쪽을 또 하자니 저게 망가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갈 수 있는 지금 길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가 계획을 지금 진행 가고 있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계획을 진행할 때 그 건축물이 들어간다면 그 옥상 부분의 토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뭐 50cm 높이보단 1m짜리, 1m보단 1m 50 이상 그렇게 충분하게 그 완충 녹지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설계 부분에다가 반영을 좀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 센터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래 그럼 그거 하는데 우리 마을이 어떻게 나중에 달라지는데 사실은 이게 도시 재생의 본질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바뀌어야지 정말 진정한 도시 재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2018년도 1월 이후에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특례법이라고 하는 거를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18년 12월이니까 불과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죠. 시행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에는 일정한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조합을 만들어서 그게 시공이 되어지기까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쳤어요. 그런데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그 사업법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짧게 간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도는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집만 있지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자금 여력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냐. 근데 사유재산에다가 공적 돈을 들여가지고 집을 지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HUG라고 하는 주택보증기금이죠. 그게. 그런 게 이제 작년에 그것도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그 조합을 설립을 해서 그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개선시킬 수 있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또 자금 제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일부 이 상생마을 내에서 그 가로주택 정비를 사업을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관련된 내용은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오시면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현재 유이치인데 옆집하고 앞집하고 뒷집하고 의견을 나누셔서 우리가 뭐 3, 40년 된 노후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센터에 오시거나 아니면 센터에서 도시생대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지역 역량 강화나 아니면 주민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게 먼저 번에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서 저는 그 주민 역량 강화를 해나가는 그 교육을 좀 시행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좀 그 모이시면 그런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또 기회 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감도에 나온 걸 보면은 훌륭하게 잘 돼 있고 우리 주민들이 아까 몇 분이 말씀하신 그 부족한 부분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보완을 하면은 좋은 그 커뮤니센터가 설립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 A형상으로는 참 마음에 드는데 과연 그 내부에 방화 시설이라든지 소화 설비는 어떻게 돼 있나? 저는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주차장은 뭐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설치가 되는지 또 가연성 물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다 보니까 또 화재 대비해서 외부적으로 그 소화 설비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지 그 사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충 소화나 방화 설비가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는지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제가 좀 답변 드리기보다는 우리 건축사님한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건축 설계에서 건축 설계를 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말씀하신 소방, 그 다음에 에너지, 전기 이런 것들을 한 푼 낭비할 수 없게 기준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설비 기준도 강화가 되고 있고요. 당연히 스프링클러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컨트롤하는 환기 정화 장치 이런 것들은 계획을 하지 않으면 그 소고청에서 인허가를 내주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건축 인허가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 인허가를 할 때는 소방서나 관련 전문기관에서 이 건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다 지어졌을 때 오셔가지고 설계된 대로 지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 건물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 절차마다 저희가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이 설계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시나요? 또, 예, 저 뒤에 한 분. 처음에는 집에서 뭐 미세먼지 이런 거 막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공기청정기도 놓고 혹은 정화 식물도 기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 동네는 여기 SK가 있어서 아무래도 유해 물질과 이런 거에 되게 신경이 곤두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밤에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보면은 그 빨간 불이랑 연기가 계속 수증기인지 뭔지 뭐가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느끼는 건 맞아 나는 SK 맞은편에 살고 있어를 매일매일 그걸 각인하면서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주민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가 높은 나무를 빽빽하게
튼튼하게 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쪽 SK 맞은편 쪽에 그 심는 그 나무들이 그 어떤 종류이고 그 나무의 어떤 그 이런 유해 물질들을 얼마나 그렇게 정화시켜 줄 수 있는지 나무의 종류와 그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얼마나 이거를 유해 물질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조경 우리 전문가님이 답변해 주시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아들, 어린 아들 둘 입장에서 매일매일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답변을 드리자면 모든 나무는 다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서 이렇게 뭐 내려오는 건 어떡하냐, 그런 건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사실 없죠. 그런 것까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그 땅하고의 관계나 땅의 지열과 뭐 이런 약간의 미기후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 높이까지의 수목이 많을수록 좋다. 그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 맞고요. 근데 그래서 특별한 건 없지만 저희가 당연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시사철, 화렵수를 심을 경우에는 겨울에는 가지밖에 없고 그렇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잎이 많이 달려있는 수종을 심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메타스카에어 같은 경우도 사실 겨울엔 잎이 조금은 떨어지고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지금 계획한 거는 스트로브 잣나무랄지 그 밑에 있는 성남 완충목지에서도 쭉 멸식되고 밀식되어 있는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그런 수종이랄지 아니면 뭐 잎이 떨어지지 않는 광장부에 있는 대왕 참나무 같은 거, 그거는 이제 갈변하지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결국 어떤 잎사귀의 밀도가 사시사철 내내 최대한 많이 달려있을수록 이게 잡게 되는 그런 미세 입자의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수정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역시 조경 전문가가 맞죠? 네. 또 원심공원하고의 연결, 6만 제곱미터 지금 조경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예.